봄철이 되면 눈에 많이 띄는 게 이삿짐 실은 차량들입니다. 다들 집 사시면서 한 번쯤은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집이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도 해준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른바 명당이라는 거죠. 서울에서 집터로 최고의 명당은 어딜까요? 김은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명당의 제1조건은 배산임수입니다. 산에서 흘러온 땅의 생기를 물이 가둬놓기 때문에 복이 넘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통적인 부촌인 성북동과 평창동이 바로 이런 배산임수의 명당 조건을 갖췄습니다. 북악산 혈맥이 뻗어 있는 데다 양쪽의 작은 언덕들이 좌청룡 우백호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산이 밑에서 받치고 있어 복이 새나갈 틈이 없고 이런 양기가 청계천의 음기와 조화돼 좋은 기운이 순환한다는 겁니다. 압구정동과 청담동 역시 물이 휘감고 있는 길한 곳으로 꼽힙니다. 특히 응봉산, 즉 매의 공격에 쫓겨 꿩이 납작 엎드린 지형이다 보니 안정을 추구하는 고소득자들에게 안성맞춤이란 겁니다. 물은 흐르면서 차도 흐르면서 기운을 발생하기 때문에 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을 끼고 있어야만이 큰 거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탄천과 양재천이 만나 물이 풍부한 대치동도 명당으로 꼽힙니다. 큰 용이 북쪽으로 전진하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혁신을 중시하는 기업인이 살면 좋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를 보더라도 예전부터 어느 정도 저는 풍수를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믿음이지만은 예전부터 보면 부모나 조상들 묘자를 쓸 때도 그렇고 팍팍해진 삶, 재물과 명예를 불러온다는 명당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은정입니다. 네, 지금 리포트 보시고 이 풍수지리, 미신 그런 거 아니냐 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실적으로요. 나쁘다고 그러면 좀 찝찝하고 명당이라고 그러면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을 사실 때 이런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 현대식 명당인지 또 어떻게 해야 잘 고르는지 방금 리포트 마친 김은정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아까 보니까 이 풍수에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왜냐하면 물이 곧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좋으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물과 땅이 맞닿아 있는 그 모양을 봐야 되는데요. 강이 땅을 이렇게 휘감고 있으면 네. 그것은 명당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강이 땅 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형상이면 우리는 흉지라고 봅니다. 한강이 S자 혹은 뭐 W자로 이렇게 굽어 있다고들 하는데 네. 그 가운데 뭐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기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물이 곧 돈이다. 그럼 금융회사가 많은 곳이 여의도잖아요. 거기는 물이 좋은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한강물이 샛강으로 이렇게 갈라졌다가 네네. 여의도 쪽으로 달려드는 그런 형상을 하는데요. 물은 곧 돈이니까 그쪽으로 돈이 모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돈이 거기 있으니까 돈을 만지는 그런 금융회사들이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고요. 하지만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여의도는 모래 땅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네. 모래의 성격, 흩어지는 그런 속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국이 거기에 있고요. 여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많이 퍼지는 그런 소문의 주인공들인 연예인들이 바로 또 거기를 드나들고 있고 국회도 뭐. 그렇죠. 그리고 또 돈. 흩어져서 돌고 도는 아. 그런 돈을 움직이는 금융회사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 이렇게들 보는 겁니다. 참 이렇게 해석해보면 참 재미있는데 뭐 돈도 돈입니다만 이 자식들 둔 부모 입장에서는 어디가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명당이냐 이게 또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요즘은 워낙 사교육 열풍이 거세다 보니까 아파트 주변에 좋은 학원들이 몰려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자녀 키우기 좋은 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순수하게 풍수지리로만 따져봤을 때는 목동이 공부의 명당이라고 합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목동은 안양천이 이렇게 휘감아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용왕산이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형태입니다. 아주 좋은 학군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목동을 한자로 쓸 때 나무 목자를 쓰는데 그게 곧 학식과 명예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목동의 교육열이 높은 게 이것과 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뭐 재밌습니다. 아주. 근데 풍수지리 그러면 이 땅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근데 요즘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들의 충수도 있고 뭐 따로 뭐 평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것도 이렇게 뭐
가릴 수 있습니까, 그게? 예,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네. 너무 높은 고층은 풍수지리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땅의 기운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풍수지리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주변에 있는 나무가 다 자랐을 때의 키, 그 높이까지 땅의 기운이 닿는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파트 한 4, 5층 높이까지를 좀 좋게 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초고층 빌딩이 좀 안 좋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너무 혼자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맨몸으로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약해진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네. 하지만 또 반전이 있습니다. 주변에 뭐 산이나 더 높은 빌딩들이 있다면 그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좋다는 건데요. 경기도 분당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분당에도 높은 빌딩들, 주상복합들이 많지만 왼쪽으로는 청계산이,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청량산이 있어서 바람을 든든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명당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아파트 높이도 중요한데 이 아파트 모양도 또 중요하다 그러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아파트들 대부분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네.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보다는 약간 외형이 둥근 것, 그런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이렇게 약간 돌출되어 있으면 햇빛을 더 잘 받고 그래서 양기가 충만해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햇빛을 잘 받으면 냉난방 부담이 줄어들고 돈이 굳고 그러면 우리가 생활이 편해지고 당연한 풍수의 그런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풍수지리가 과학이냐 미신이냐 이걸 놓고 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과학이냐 미신이냐 뭐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내가 명당에 살고 있다. 그런 긍정적인 믿음 혹은 뭐 명당까지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요즘 풍수 인테리어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걸로 내가 좋게 다스리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활에 에너지를 얻는 정도로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풍수지리 학자들의 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좋은 땅과 좋은 기운으로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요. 그 집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집을 갔는데 그 집은 너무 잘 됐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고. 근데 개인적으로 아까 방금 했는데 좋은 마음 쓰는 사람과 좋은 마음 쓰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풍수라는 것은 지구에 있는 모든 기운을 사람에게 이롭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운이 움직이는 대로 또는 땅이 가리키는 대로 좋은 것은 취하고 흉한 것은 보호해서 쓰는 것이 풍수의 기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명당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사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지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민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